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북시탈이라고 북한에서 온 두 민경 출신의 군인 출신의 청년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진행자, 그 중에 한 명이 김광유 씨를 모시고 어떻게 동부전선을 횡단해서 한국으로 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단짝인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그 다른 단짝인 정한을 씨를 모셨는데 이 정한을 씨는 서부전선에서 무기를 다 휴대하고 그리고 북한군의 총탄을 받으면서 넘어온 또 그런 드라마틱한 귀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한을 씨를 모시고 넘어왔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컨셉인가요, 안경은? 그냥 뭐 네. 좀 저희 채널에서 항상 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네. 살짝 좀 제 캐릭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경 벗으면 참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네. 그래도 뭐 얼굴 윤곽이야 다 보이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 서부전선 어느 부대에 있었습니까? 저는 북한군 2군단 15사 쪽에 있었습니다. 15사. 네. 15사 소속 민경부대. 네, 맞습니다. 민경이라고 하면 민사경찰을 의미하는데 거기도 또 특수하게 체력도 좋고 특수부대잖아요. 네. 공급도 좋고. 네, 맞습니다. 공급 좋았죠? 네, 공급이 제가 후방에서 신병훈련 받다가 전방에서 그 배치 받아서는, 자대 배치 받아서는 흰쌀밥을 먹었습니다. 쌀밥을 주고. 뭐 쌀이 그렇게 막 질이 좋은 쌀은 아닌데 그래도 흰쌀밥이 나왔었고, 그리고 모든 보급 부분에 있어서 다른 뒷제대 그 후방 부대보다는 확실히 더 뛰어나게 좋았던. 뭐 고기도 좀 줘요? 고기는 아주 가끔씩 주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 먹었습니다. 가끔씩이라도 먹었으면 네. 다행인데. 네. 자, 그러면 언제 오셨죠? 저는 2012년에 왔습니다. 2012년 김정일이 죽고 다음에 넘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가 몇 살 때? 그때는 제가 19살 때였어요. 19살 때면 군 입대해서 한 1년, 2년 차일 때 네네. 귀순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 넘어왔는데 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일단 좀 굉장히 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군에 나올 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나왔어요. 왜냐면 2012년에 4월 15일 날 조국 통일을 하겠다고 했었고. 누가 그랬어요? 김정일 정권에서 그랬죠. 김정일이가 2012년 4월 15일에 조국 통일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그때 조국 통일을 하면 강성대국이 건설이 된다고 했고, 네, 그러면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주의 강대국이 꾸려진다고 했는데. 그거 믿었어요? 전 믿었습니다. 아니, 그런 헛소리를 아직 믿고 군대 나왔네요? 2002년부터 2003년도부터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그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좀 기대를 나름 많이 하고 나왔었고, 통일병사다 하면서 군에 나왔는데 5개월 남겨두고 김정일이가 죽었어요. 4월 15일 5개월 남겨. 네. 그래서 그때 좀 살짝 실망도 했었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도 뭐 한번 기다려보자. 믿져야 본전이니까. 4월 15일까지 기다려보자. 네. 그래서 기다려봤는데,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교육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2012년 4월 15일이 되면 너희들은 남조선을 해방하고, 우리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 인권길을 꽂고, 조국통일 만세를 누르면서 제주도 해안가를 지키는 해안 경비대가 될 것이다. 네. 왜냐면 해안 경비대가. 네. 저희가 전방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는 그게 제주도가 국경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럼 전방에 나와서 경계 근무 서면 한국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맞은편이 어디였죠? 제가 있던 맞은편이 좀 반경이 좀 높죠. 지역이 좀 넓긴 한데 제가 넘어왔던 지역이 파주였어요. 파주. 네, 그러니까 그 파주로 해서 그 근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한국 마을이 보여요? 대성리 막 그쪽이 파주 그쪽이 보여요? 다 보여요? 네. 얼만큼 잘 보여요? 대성리가 저희 쪽에서 살짝 대각선에 있었는데 그게 낮에는 그냥 뭐 건물들만 보이고, 밤이 되면 불이 켜진 그런 창가에 불이 비치는 것도 보이고, 정말 날씨 잘 개이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TV를 보고 있는 그게 그 TV를 보고 있잖아요 집에서 그게 창가에 살짝 비치는 것도 아, 보여요. TV 그 화면까지 예, 그 예. 비친 게 다 보인다. 예,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있었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오해하는 게 그 TV 화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창가에 그 TV 보는 게 이게 TV 보는구나, 네네. 끄는구나, 채널 돌리는구나 예.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보입니다. 아, 그 코앞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 4월 15일이면 저걸 해방하고 나는 제주도 가서 해안 경비 대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안 됐어요. 예. 안 되니까 왔어요? 그쵸. 그거 4월 15일을 손꼽아 기다렸었고, 그리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군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살짝은 보이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막 파격적으로 바뀌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좀 전단지를 많이 주워보긴 해요. 예. 전단지를. 근데 뭐 여러 가지 전단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가장 그렇게 탈북 동기를 줬던 전단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조선인민군 민경군이요.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력 자원이 풍부하여 수림이 무성하며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 안에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다. 그러니까 넘어와라. 그거는 믿어져. 김정일 욕하고 뭐 김정은 욕하고 그리고 북한 정권이랑 북한군과 우리 대한민국군의 전투력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은 군사력 비교. 예,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 그게 그 한국 가령 김정일 욕은 그렇다 치고 그 전투력을 비교할 때 뭐 한국군의 뭐 포는 어떻고 탱크는 어떻고 이런 게 다 사진이 있지 않나요? 있죠. 근데 거기에 주로 설명되어 있는 걸 보면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예. 근데 가령 북한은 영어에 굉장히 약하죠. 약하고 그리고 뭐 K9, 뭐 M16, K2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그걸 보면은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다 무기 이름이 영어로 돼 있으니까 네. 북한 군인이 자랑한다고 보냈는데 북한 군인들이 읽지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K9 자주포 하면 K9이 뭐지? 뭐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한글로 이렇게 그냥 써놓으면 자주포. 네. 신형 탱크 이러면 네. 되는 건데 거기다 K2라고 쓰니까 이게 뭐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전단지 나를 때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건 좀 바꿔주시면 근데 더. 경제력이 좋으니까 넘어오라 이거는 와닿았다는 건데 왜냐하면 그 앞에서 보이는 게 그거 보일 거 아니에요. 한국 마을들을. 네. 그래서 뭐 밤에 불이 환히 켜 있는 거 다 보고 그럼 또 뭐 인상 깊은 거 없나요? 인상이 깊었던 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보면 전방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그리고 북한에는 불이 없고 그리고 낮이 되면 수림이 무성해요.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고 그 철탑이 있는데 그 철탑에 새들이 부딪히지 말라고 그리고 또 비행기가 부딪히지 말라고 깜빡깜빡거리는 새빨간 불이 있어요. 그렇지. 서울 고층 건물에 예. 다 깜빡깜빡하죠. 예. 네네. 근데 그게 전방의 철탑에도 있어요. 네. 고압 전기 철탑에. 근데 근무섬에서 보면은 그 철탑이 새빨간 불이 들어왔다가 없어졌다 이러는데 저기에 무슨 초소가 있나 보다. 초소가 있는데 다음날 되면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철탑이 그 자리에 있으면 저기 근처에서 분명 뭔가 깜빡깜빡 거리는데 드는 생각이 쟤들이 우리가 이게 서초를 우리들한테 노출시킬까봐 지하에서 이렇게 영화랑 보면 막 지하 땅굴이 열리고 뭔가 들어왔다가 막 올라왔다가 딱 건물이 올라왔다가 밤에 감시근무 서고 새벽이 되면 싹 들어가고 막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 깜빡깜빡거리는 예. 거 초소가 밤에는 올라와서 지키다가 낮에는 쏙 숨어버린다. 예.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깜빡깜빡거리는 불빛 많이 배치해야 되겠다. 예. 좀 신비스러웠고 그리고 뭐 저저녁 그때쯤에 차가 가끔 그 전방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브레이크 등을 밟으면 새빨간 불이 뒤에 막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전방까지 차들이 저렇게 매일 드나드는 것도 좀 신기했었고 왜냐면 북한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게 보급차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초소 앞에까지 못 올라옵니다. 차가 힘이 없어가지고 뭐 도로도 그렇게 좋지 않고 여기다 불에놓으면 또 등짐으로 저희가 조금 내려가가지고 지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쟤들은 보면 막 차가 여기까지 막 나오고 예, 그래서 좀 신기했었고 도로가 저렇게 잘 돼 있나? 근데 유언비어가 되게 많아요. 저희도 막 쟤들은 잠복 근무를 낮에 선다. 낮에서. 네. 밤에는 밤에는 들어가자고 CCTV 카메라가 다 돌아간다. 뭐 약간 맞는 얘기도 하죠. 네, 근데 와서 보니까 한국군도 밤에 서더라고요. 예, 밤에 근무를 섭니다. 근데 그때는 볼 때면 뭐 차가 이렇게 막 나오고 하니까 저 새끼들 저거 잠복 근무 요원들을 데리러 나오는구나.
저희들만의 막 상상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전단지에서 봤던 내용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좀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그 탈북하게 된 우리 빨리 좀 진척시키기 위해서 자, 탈북할 때 왜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탈북하겠다고 결심한 그런 뭐 어떤 계기라든지 그런 거 있었나요? 저는 그 전방에서 근무를 섰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이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다 군인들이 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에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이 근무를 서고 있고 그리고 앞에 전기철책이 2200V의 고압 전기철책이 있고 DMZ에 깔린 지뢰들 그리고 뭐 설사 그걸 다 극복하고 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장병들이 저를 발견하고 사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래서 항상 무서워서 그쵸. 건너갈 엄두를 못 냈다. 예. 근데 어느 날 왜 근데 건너갔어요? 근데 그게 좀 정말 기회는 준비된 자들에게 허락이 된다고 어느 날인가 저는 그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달 동안 감시금 서면서 DMZ안을 좀 열심히 감시를 했어요. 그리고 뭐 통로도 보고. 네. 어떻게 가면 그래도 좀 살아날 확률이 조금은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제일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이 다 파괴가 됐어요. 어떻게요? 그 전기철책들이 강력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때 태풍이 와서 8월에 뭐 여름에 이렇게 막 그쵸. 오고 여름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가지고 전부 다 쓰러졌어요. 전기철조망대 다 넘어진 거예요. 예. 그럼 전기철조망 가장 무서워서 못 넘어갔는데 그게 없어진 거죠. 그쵸. 근데 그게 완전 쓰러진 게 아니고 듬성듬성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어느 정도 형태는 있는데 왠지 딱 누가 봐도 이거는 전기가 흐를 상황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저는 저보다 2살 선임하고 탈북한 날에 네네 탈북한 날에 이렇게 근무소로 올라갔죠. 올라가고. 네. 근데 그 선임이 저랑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사이가 계속 못 살게 굴 그런. 이거 제가 처음 밝히는 건데 그 친구랑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근데 그날은 웬일인지 자기가 좀 피곤하다고 잠을 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고 저는 휴대하고 있던 무기를 싹 다 가지고 그때 제가 AK 소총이랑 총탄 90발 그리고 수류탄 2발이랑 쌍용은 그 근무 요원들이 같이 보는 건데 그것까지 휴대하고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잤는데 이건 기회다 생각하고 바로 떠났나요? 아니면 뭔가 떠나기 전에 좀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몇 분 했어요? 저는 거기서 한 30분 동안 30분 동안.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그 30분이 제게는 정말 몇 시간과도 같았어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저건 넘어졌는데 이제 또 보수하게 되면 못 가고. 그쵸. 그리고 이 상관 또 사이도 안 좋은데 내가 없어지면 엿이나 먹어라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네, 좀 살짝 뭐죠. 자, 그러면 그 휴대하고 있던 무기가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저는 AK 소총이랑 그리고 총탄 90발 있었는데 한 탄창에 30발씩이에요. 그리고 그게 3개 있고 그 다음에 한 탄창은 빈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전시가 아니라 준전시만 들어가도 네 탄창을 다 실탄을 줘요. 그래서 120발을 휴대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90발. 네, 90발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수류탄 2발은 방어용이라서 주먹만한 그거 계란보다 좀 큰 거 2개 갖고 있었는데 그건 안전핀이 2개 박혀 있는 방어용 수류탄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었고 대검과 쌍안경. 예. 풀무장하고 그렇죠. 그리고 비무장지대로 딱 들어왔는데 이 앞에는 내가 감시하는 데니까 들어간다 쳐도 저쪽에 막 다른 데서도 옆에서 막 보지 않아요? 뭐 다른 지역이 저희가 한계 초소화 감시해야 될 구역이 2km예요. 뭐 듬성듬성이군요. 네, 듬성듬성인데 이 2km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게 산이 이렇게 오르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다른 감시대가 하나 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촘촘하게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DMZ에 들어왔는데 뭐 다 철책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쉽게 극복을 하고 그 DMZ에 들어왔고 감시대에서 봤던 그 DMZ와는 좀 잔디밭처럼 보였거든요. 잔디밭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진짜 2m의 갈대밭이 쭉 펼쳐져 있더라고요. 갈대밭이면 또 몸을 숨기긴 괜찮아요. 네. 근데 생각지 못한 장애물들이 많았는데 그 안에 가시 넝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해치기에 굉장히 버거웠었고 거기서 바로 장탄을 했죠. 전투 준비를 하고 이제 누군가가 뭐 내가 잡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수류탄을 하나 꺼내서 자폭을 한다.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나한테 총질을 하면 나도 가차없이 맞총질을 해서 피값이라도 죽는다. 그런 각오를 하고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치어가고. 자, 그러면 그 근무서다가 그 비무장지대 들어간 때가 낮이었나요? 밤이었나요? 낮이었죠. 낮에 들어갔어요? 밤에는 좀 이게 어디서 발 밑에 지뢰가 있기 때문에 밤에 들어가면
그냥 이거 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낮에 들어가야 그래도 지뢰 볼 확률이 있으니까 그쵸. 간다. 예. 들어가고 그 10%는 대낮에 그렇게 넘어오면 뭐 간첩 아니냐 막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낮이면 한 12시쯤에 넘어온 거예요? 네, 그때가 한 12시쯤이었죠. 아,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선임은 그냥 쿨쿨 차고? 네. 그렇게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뒤에서 버처장이 저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이름 부르는 네, 하늘아 막 찾고 있는데 등골이 막 오싹하더라고요. 몇 미터쯤 왔었어요? 그때가 한 50m쯤 됐나? 50m에서 네, 막 찾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마음대로 막 뛰어내려올 수 없는 게 밑에 지뢰들도 있고 또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한 10걸음 정도 내려오고 한 10분 숨어 있고 그렇게 조금씩 전진을 했죠. 그리고 한참 내려오는데 발밑에 지뢰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게 말로만 듣던 목함지뢰였는데 그게 저는 그때 목함지뢰를 처음 봤어요. 그거. 아, 그래요? 네, 그게 목함지뢰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거 보내온 초코파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초코파이 통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적재물자라고 부르는데 네. 뚜껑을 열어봤어요. 뚜껑 열었어요? 그 원래는 터졌어야 됐어요. 터졌어요. 네, 근데 죽었어야 그게, 되는데. 초코파인 줄 알고. 불발된 지뢰였고 아. 녹슨 그 새덩어리가 들어있어 녹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천운이 살렸네. 네, 진짜 천운이었죠 저는. 그리고 바로 이거 말로만 듣던 지뢰구나.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해서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꽤 흘렀어요. 시간이 꽤 흐르고 막 가시에 온몸이 찢기기 시작하고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고 남쪽에서는 그때까지는 불이 안 켜졌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좀 정말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고 좀 안심을 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뒤에서 서지함 쏜다라는 북한 군인들의 경고 구령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실 그게 원래 제가 근무섬에서 누군가가 움직임이 있으면 소리쳐야 되는 그런 구령인데 그걸 제가 딱 들으니까 완전 등골에 완전 오싹해지면서 그러니까 그 내려가는데 예. 뒤에 있던 초소에서 발견한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초소에 걸린 건가요? 저희 초선은 아니었어요. 저희 초선은 아니었고 전방에 더 나가 있던 네, 초소. 전방에서 나와 있던 다 옆에 초소였죠. 네. 옆에 초소가 그렇게 되는데 강이 있었어요. 발견됐구나. 네. 한 몇 미터 정도? 그때가 한 7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코앞이요. 제 대각으로 있었어요. 네. 초소가. 그래서 대각으로 있었고 근데 다행히 갈대밭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저를 발견하고 막 서지 않고 제가 계속해서 막 갈대밭을 헤치고 내려가니까 그때 따다당 하고 AK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위로 날아갔어요. 네, 제 머리 1m 위로. 조준했는데 잘못 빗나간 거죠? 그쵸, 뭐 쏘느라고 쏘는데 거리도 좀 있고 70m 하면 뭐 멀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천운이 두 번 작용하고 네, 그리고 총알이 막 박혀요 옆에? 옆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네. 왼쪽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막 총알이 쫑쫑쫑쫑 하면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m 위로 지나갔으니까 한 7, 8m 떨어진 곳에 총탄이 떨어지는 게 들리는데 진짜 밤이니까 대충 소리 듣고 싼 거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정말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정말 막 살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하늘을 향해서 제발 누군가 저 위에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이런 부르짖음이 나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쓰러져 있는데 뒤에서 막 뭐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지들끼리 막 뭐라고 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뭐 맞은 것 같다 아니면 무슨 뭐 죽은 것 같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고 있고. 근데 밤이니까 못 들어오고. 네, 그래가지고 추격조가 쉽게 붙을 수는 없고 근데 정말 그때 후회되더라고요. 막 무섭고 괜히 들어왔다. 나 여기서 죽겠구나.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뭐 살아오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막 그 추억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쓰러져 있는데 한국 쪽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조기 가면 되겠다. 네.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켜지면 남쪽 방향을 자꾸 내려가면 되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미 총탄이 이렇게 날아오고 하니까 오금이 저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계속 쓰러져 있었고 DMZ의 밤은 고요하게 깊어갔죠. 그래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거기서. 거기서 잤어요? 지금 네. 총 날아온 데서? 네, 그리고 밤에 짐승들이 막 뛰어다니는 곳에 북한 군인들이 막 거기에 총도 막 쏘고 그랬어요. 네, 총도 쏘고 해가지고 막 그 눈먼 총질도 하고. 근데 만약 그때 제가 움직였더라면 괜히 맞을 수도 있었고. 근데 뭐 비몽사몽하면서 잤었고 그리고 모기들이 엄청 많이 달라붙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날 10시인가 그렇게 되는데 막 이슬 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몸이 흠뻑 다 젖어버렸어요. 막 엄청 춥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부스럭거리는 인기척 소리가 저를 향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드는 생각이 이거 추격조. 북한군 추격조구나. 뭐 확인 사살을 하러 왔나 아니면 뭐
시체 수거하러 왔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휴대하고 있던 수류탄 수류탄 예, 총 아니고 수류탄을 꺼냈어요. 왜냐면 얘들은 더 인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음. 제가 거기 앉아서 총 들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저는 완전 음. 벌둥지가 되겠죠. 그래서 수류탄 터쳐서 다 같이 죽자 이런 마인드로 수류탄 하나 꺼내가지고 안전핀 하나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미 총은 장탄하고 있는 상태였고 예. 안전 거기에 안전 모드에 올려놨던 걸 내려놨죠. 이제 손가락 거기에 걸고 하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만히 엎드려 있었죠. 숨죽이고. 근데 북한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류탄이 안전핀 2개 맞물려 있다고. 네, 네. 2개 다 뽑아야 터지기 때문에 하나를 뽑고 하나를 마저 뽑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머리맡에 와서 그 소리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딱 마주쳤죠. 뭐였을까요? 고라니였어요. 고라니. 네. 작은 고라니가 한 마리 와 있었고, 네. 근데 멧돼지가 와 있었으면 제가 총으로 쐈을 거예요. 예, 총으로 쏴가지고 그게 막 노출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고라니가 저를 보더니 놀라가지고 막 정신없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때 막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무기를 다시 휴대하고 남쪽으로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다 나름 밝아 있었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북한 민경초소 쪽에서 추격조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10시인가 그쯤에 우리 감시초소에서 국군들이 봤을 때 군견 끌고 수색조 애들이 그때 낮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미 그때는 제가 일어나서 다시 남쪽으로 향해서 내려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얼마쯤 지났을까? 한 1시간, 2시간 정도 더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리가 정말 가깝습니다, 솔직히. 직선 거리가 1.8km 정도? 1.8km 예. 멀죠. 양쪽에서 다 내리다 보잖아. 예, 예. 네.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쭉 내려오면 되는데 이게 막 굽이굽이 내려다 보니까 강 따라서. 네. 그래서 그렇게 내려왔었고 한 500m? 우리 국군 쳐서 500m쯤 남겨뒀을 때 제가 그 갈대밭 속에 몸을 숨겼어요. 갈대밭 속에 몸을 숨기고 거기서 뭐 했냐면 500m까지 왔을 때는 사실 못 봤습니다. 예. 초소가 안 예, 보이고. 초소에서 저는 보였는데 국군에서 발견 못했다. 저를 못했죠. 그때까지는 발견 못했었고 그리고 500m쯤 왔을 때 저는 갈대밭 속에 몸을 숨기고 거기서 바느실을 꺼냈어요. 바느실을? 네. 정말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진짜 미친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느실을 꺼내가지고 제 전투복이 그때 다 찢어져 있었어요. 네. 가시에 막 찢기고 피부에서 피가 막 흐르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대로 들어가면 우리 장병들이 저를 보고 되게 좀 이 새끼 이거 완전 뭐야 북한군 뭐 이렇게 왜 못 살아 막 이렇게 판단할까봐 자존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느질을 했어요. 제 군복 기웠어. 네, 군복을 기웠어요. 제 찢어진 무릎을 안 되는데 참. 무릎을 깁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목달개라고 카라 목달개 그것도 다 다시 달았어요? 흰천을 새 것으로 달았어요. 그리고 그 옷을 지금 옷매무시를 네. 쪽팔리지 않으려고 그쵸. 가오가 있어서 그리고 나 DMZ 오다가 바느질 했던 사람 처음 봤다 야 진짜. 그쵸. 그건 정말 사람들이 다 아이러니 해야 하는데 참 희한한. 그리고 그 정도로 좀 자존심이 그때 좀 셌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좀 셌었고 그리고 쓰고 있던 모자에 그 북한 군인들이 다 아는데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한 애들은 모자에 그 담배 가을 같은 거 딱딱한 물건을 넣어서 그래서 각을 세워서 하고 다니는데 그게 밤에 이렇게 밤새 이슬 맞아가지고 다 완전 적셔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손으로 만지는데 그게 각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라고 물에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수첩이나 뭐 그리고 정말 그거 후회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편지를 제가 1년 만에 딱 한 통 받아본 게 있었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면 그게 자꾸 편지를 계속 읽어보거든요. 근데 그 편지가 계속 읽다 보면 모서리가 닳고 그래가지고 비닐에 이렇게 넣어서 바느질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코팅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코팅이 안 되니까 비닐로 그걸 씌워요. 그러면 이게 잘 덜 찢어지죠. 그렇게 했던 어머니의 편지를 거기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수첩 같은 거 다 버렸어요. 편지도? 네, 편지도 버렸어요. 네. 그거 너무 좋았을 거예요. 네, 너무 좀 후회스러운데 그걸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제 주머니는 바느실, 거울. 바느실은 그 항상 군인들이 그 필수죠. 필수로 갖고 다니는 거니까 네. 어떻게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손거울 이렇게 넣고 왠지 그거 넣으면 좀 단정해 보이고 깔끔해 보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업을 잡고. 네, 그걸 넣고 무기를 다시 휴대하고 강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강물이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하류 쪽이라서 물이 허리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내려왔죠. 그리고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 국군 초소와 한 100m쯤, 150m쯤 됐을 때였어요. 초소에서 난리가 났었고. 아, 발견했구나, 네. 드디어. 예. 그다음 강 한복판으로 저희가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강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 준비해왔던 건 아니고 사실 그 비닐을 항상 다 가지고 다녀요. 소품이 젖지 않게 비에 젖을까봐 싸고 다니는 건데 준비해왔던 그 흰 비닐을 꺼내가지고 흔들기 시작했어. 한복. 예, 예. 아. 항복이라기보다 귀순 어쨌든 나 여기 있어. 어. 나 좀 봐줘 이런 거였는데 애들이 보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뭐라고 소리치는데 강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 왼쪽에 초소가 있고 오른쪽에 초소가 있고 쪽에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는 잘 안 들렸고 드는 생각이 근데 제가 막 흰깃발을 흘려줬는데 초소에서도 흰깃발을 막 같이 흔들어줬어요. 아, 그래? 네. 어. 그래서 되게 안심이 됐었고 안심이 됐고. 예. 총알은 안 날아오겠다. 네네네. 이거는 확신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때 대대장이 정말 판단을 잘한 게 야 걔들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도 해봤어요. 근데 막 지금 북개군이 내려옵니다. 막 북개군이 내려옵니다. 막 이러니까 야 그러면 북개군이 지금 흰 깃발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야 우리도 흔들어줘서 걔 안심시켜 막 이랬대요. 그래서 잘했네. 상 받아야 되겠네. 흰 깃발을 막 흔들어주길래 좀 안심이 됐었고 근데 계속 뭐라고 소리치길래 드는 생각이 무장해제 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무기를 다 벗어가지고 싸울 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다 강물에 떨궈버렸어요. 이렇게 강물에다 무기를 강물에다 버렸어요? 네, 강물에 다 버렸어요. 수리탄도? 예. 근데 나중에 다 수거는 했는데 나중에 찾았대요? 예. 무기값도 좀 다행이네. 잘 두둑하게 챙겨받았습니다. 예. 원래 얼마 정도 받았죠? 무기값은 한 1,500만 원 정도. 1,500원, 수리탄 네. 두 발, 뭐 총창도 있고. 예. 잘 받은 거네. 네, 나름 잘 네, 받았습니다. 잘 받았어요. 그리고 두 손을 딱 들고 있었더니 나와서. 예. 기슭을 따라 내려왔죠. 네. 빨리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장교 2명이 나왔는데 거리가 한 5m쯤 됐나? 거기서 한 명이 딱 이러더라고요. 귀순하러 오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랐던 게 같은 한국어를 쓴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억양이 좀 다르긴 한데 귀순하러 오셨습니까? 이래가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귀순은 예. 좀 도망병이라는 예.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옆에 분이 딱 이러는 거예요. 당신의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벌써 딱 알아챘구만. 와, 근데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심쿵해 보기 정말 처음이었던 것 심쿵. 같아요. 예. 그 자리에 그냥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막 뛰어나면서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부축해주는데 이렇습니다. 이러고 앞을 딱 봤는데 전혀 이롭지 않더라고요. 총구 몇십 개가 제 맞박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예. 군인들이 딱 이러고 있고 위장크림 바른 애들. 저거 뭐냐고 했더니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는데 그게 안심이 되겠어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치워달라고 했더니 옆에 분들이 사인을 주니까 내리고 쫙 오더니 제 뒤에 와서 오모하면서 추격조가 없는지 뭐 저격수가 없는지 막 경계하면서 방탄별관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그래서 들어와서 바로 사단장님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사단장님 신병무사히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물만 먹여서 빨리 나한테 데리고 들어와라. 물만 먹여서. 근데 진짜 그게 매뉴얼대로 잘한 거예요. 예. 원래 뭐 다른 데서는 뭐 라면 같은 거 주고 음식 주고 그러면 그게 혹시라도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래가지고 딱 물만 먹이고 우린 물만 먹였다. 예, 탈라도 뭐 물만 먹였다. 이거니까. 그 다음에 좀 놀랐던 게 장병들이 입고 있는 당시 제가 그 군인들의 계급을 몰랐어요. 왜냐면 딱 왔는데 뭐 1병, 2병, 소위 뭐 간부들 다 있는데 계급을 봐도 모르겠고 다 똑같은 전투복에 전투화, 전투모 다 똑같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고 있는 게 되게 멋있고 되게 신기하고 해가지고 한국군 옷들이 너무 멋있다. 네네네. 하긴 뭐 그게 DMZ에서 이게 바느질한 사람이 네. 옷차림부터 봤다. 네. 그럼 뭐 체격 조건 이런 건 눈에 안 들었어요? 그건 뭐 제가 그때 당시 몸무게가 43kg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의 몸무게가 다 저보다 2배이기 때문에 전쟁하면 얘들하고 붙으면 이게 안 되겠구나. 살짝 그래서 좀 쭈그렸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들어와서 서울에 와서 조사받고 네네. 그랬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참 시간도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이렇게 목숨 걸고 정말 만탄창을 다 가지고 한국에 와서 목숨 걸고 왔는데 와서 어떻게 마음이 듭니까? 한국 생활이?
저는 뭐 처음에는 뭐 혼자 적응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방황도 많이 하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참 오기를 잘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북한에 계속 있었더라면 자유롭게 여행도 못 다니고 그랬을 텐데 지금 한국에서는 뭐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게 저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시간 많이 끝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번에 인터뷰했던 김광유 씨나 오늘 했던 정한울 씨 모두 북한에서 민경부대, 그러니까 북한 군에서는 정말 엘리트 군인들이었죠. 목숨 걸고 한국까지 왔던 이야기 우리가 좀 길어도 숨가쁜 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길어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라며 또 한편으로 이 두 명의 젊은 청년들이 목숨 걸고 들어온 청년들이 한국의 자유시장에 와서 북시탈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열심히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회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